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여름철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날씨는 덥고요.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의 그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해도 지금의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를 좀 더 막으면서 전 세계가 잘 살아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도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될까 말까 하는 지경에 왜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 일으키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해도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지금 불명확한데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스스로 전 세계가 자폭을 하고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잘 전 세계가 협조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환경 극복을 해서 한번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잘 살아보자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화물선 폭격을 하고 이거 전 세계가 스스로 자폭을 하고 전 세계가 각 나라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각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협조를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전쟁을 여기서 저기서 일으키면서 난리치는 것은 나라마다 스스로 나는 살기 싫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게 되겠어? 결국은 내가 얘기하지만은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가 나라마다 각성을 해서 전쟁을 하지 말고 자제를 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협상을 해서 빨리 평화를 찾아서 정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앞으로는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살기 어려운데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평화협정을 해서 우리 한번 환경 극복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자꾸 한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 스스로 자폭을 하고 포기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전쟁이 없고 환경 파괴는 점점 되고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형국이 됩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이제 환경이 점점 파괴돼 가지고 기온이 급상승 30도, 40도, 5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의 그 멘탈도 최악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짜증이 나고 이러다 보니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파멸로 가는 전쟁까지 도달하게 된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돼요. 저희가 뭐 그렇게 되시면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그 능동적인 그 자연 섭리의 그 경지를 봐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농산물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점점 더워서 그 농산물이 전부 다 말라 죽고 산불 나고 전부 다 그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농산물이 재배 안 되고 점점 농산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줄어들면은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큰 전쟁, 그러니까 큰 대전, 세계 뭐 큰 대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존 경쟁이 적당히 일어나는 것은, 창조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임계점 한계를 넘어서 지나친 치열한 경쟁은 도리어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결과도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 증가, 지나친 인구 증가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아주 심하게 점점 되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성질도 아주 고약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과 생존 경쟁률은 그 한계를 넘어서 치열하고 점점 심해지고 극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전쟁을 평화를 협상을 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환경 파괴가 극도로 많이 되고 인구 증가가 너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평화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상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그 환경 여건이 그렇게 되어가면은 지금 현 상태처럼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세계 공멸의 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염세주의고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딱합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아보자고 머리를 맞대도 지금의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잘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지경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이 다 고통을 받잖아요. 한국도 고통을 받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음대로 화물선이 다니지도 못하고, 화물선을 다니는 것을 폭격하다 보니까 움츠려 들고, 그러잖아도 경제 상황이 전 세계가 좋지 않은데 그 화물선마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꾸 서로 다투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전 세계 국민들이 살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석유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석유값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또 좀 요즘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되면은 물가를 또 자극합니다. 금리가 옛날처럼 양적 완화 정책이잖아요. 결국은 시중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 나가게 되면은 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또 부작용이 생겨요. 옛날에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양적 완화 정책을 했지만은 그 결과 물가가 또 올라가서 또 물가를 또 낮추려고 긴축 정책을 사용하다가 요즘에 또 물가가 또 안정되니까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겠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니까 2%대가 적정 수준이 안정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보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별로 안 좋고, 거기에다가 환경 파괴로 너무 그 고온이 돼가지고 그 온열 질환자, 그 다음에 그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그 다음에 산불 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온도, 파도 변화가 심하고, 기상이변 때문에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농작물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한 50년, 100년 전의 상태로 우리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전 세계가 되려면은 인구를 지금의 한 80억, 90억에서 지금의 한 4, 50억 정도로 줄이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돼야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가 국민들이 멘탈이 신경질적이 아니고 안정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50년, 100년 전에 평화로운 상태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